같은 잠바를 입고 싶은 자 이거였어. 어. 난 이거 사실 되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나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같은 잠바를 입는 게 우리가 왜 재밌지? 왜 재밌는 걸까? 분명 재밌는 건 있어. 우리가 똑같은 어반 잠바, 어반 마크가 등에 있는 것을 이제 입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어반 스트라이커즈 전주, 맞아. 어반 스트라이커즈 부산이 있고, 심지어는 디자인이 다른 잠바도 또 있고. 맞아. 하지만 그 같은 결의 어반 스트라이커즈라는 것으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완벽히 다 똑같으면 저거 단체복인가 봐 라고 그치.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조금씩 디테일이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 좀 특징이 있고, 근데 또 어반 스트라이커즈라는 그룹 어떤 이름 아래 무언가 사람들이 막 뭉쳐 있어. 난 이게 어떤 디테일이 다르지만 같은 이름 아래 뭉쳐 있다는 그 광경이 굉장히 문화적 흐름처럼 보이는 어떤 멋있음이 있었어. 사실 내가 어반 스트라이커즈라는 그룹을 막 완전 이제 상상해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전에 옛날에 홍대 놀이터 갔다가 본 적이 있었어. 홍대 놀이터에서, 그때 당시는 홍대에 놀이터가 있었지. 지금 없어졌잖아. 지금은 없어. 지금 약간 버스킹 시끄러운 구역 되지 않았나?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변질됐어. 당시에는 이제 홍대 놀이터에 그 동네에서 펑크록 하는 애들, 꼬시러운 애들, 그리고 우리처럼 보드스 타는 애들 막 와가지고 뒤죽박죽 막 돗자리 깔고 술 먹고 막 이러던 재밌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무리의 이제 애들이 뭉쳐 있었는데, 옷이 다 같은 어떤 이름의 로고를 갖고 있는데 옷이 다 다른 거야. 누구는 잠바고 막 누구는 자켓이고 누구는 막 반바지에 있고, 그러면서 저거 존나 멋있는데? 내 옆에 같은 보트한 형한테, 형 저거 뭐하는 애들이야?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래.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그런 문화가 있었어. 지금은 많이 죽었을걸? 아마 그럴 거야.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의 어떤 만화들 같은 것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돼 있기도 해. 그리고 걔네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해. 모르겠어. 전국시대부터 걔네들이 약간 마크 넣는 거 좋아하고 투구 디자인하는 거 좋아했잖아. 이런 것처럼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굿즈의 민족 같은 거라고. 그 효게모노라는 만화가 있거든. 만화책이야, 만화책. 효게모노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 전국시대 당시에 그 장수들, 그 쇼군들의 어떤 압력 다툼 같은 거를 이제 다룬 만화야.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효게모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되게 도자기 덕후라고 해야 되나? 굿즈 덕후야. 그래서 다도에 대해서도 엄청 덕질을 많이 하고, 어떤 장수별로 어떤 투구나 이런 어떤 복식 같은 문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 되게 고찰을 많이 하고, 어디 이제 놀러 갔는데 그 다도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여준 걸 보고 막 헉! 아니, 나의 패배다 막 이러면서 막 아니 이걸 이렇게 만들어 온다고? 막 이런 정도로 막 감동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내어준 찻잔 같은 걸 내어주는데, 그 찻잔을 보고 찻잔 막 자체도 보고. 이 찻잔 막 미쳤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그 찻잔 덕질을 막 하거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런 게 진짜 심했어. 당시에도 진짜 심했었고, 그래서 막 임진왜란 때 한국에 있는 도공들을 막 다 납치해 가잖아. 도자기 만들려고. 그 도자기 기술이 한국이 훨씬 뛰어났거든. 그런 것처럼 걔네들이 그 도자기 덕질을 하면서 막 했던 거야. 옆길을 좀 세긴 했는데, 어쨌든 일본 애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하긴 해. 맞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그 트라이브라고 하지. 트라이브를 만들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세력 다툼을 하고, 이런 게 그들의 이제 문화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갱스타스러운 문화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갱단까지는 진화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걸 보고 좀 저런 멋있는 것이 왜 나도 누려보고 싶다, 왜 없을까, 없으면 만들자 정신으로 어떻게 보면 어반 스트라이커즈라는 것의 외형적인 토대는 좀 그렇게 좀 상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잠바를 입을 수 있는 무리들을 모으고 싶다라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고, 같은 잠바를 입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없는 거야. 내 생각엔 그래. 어떻게 말하자면 패션 브랜드가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지. 사람들에게 같은 잠바를 입히는 거, 패션 브랜드가 하는 거기도 한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우린 왜 같은 옷을 입지? 왜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옷이 됐으면 좋겠지. 옷이 첫 번째 목적이 돼서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 맞아. 옷만 입으면 끝.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는 왜 같은 무리로 보이고 싶을까? 이게 왜 멋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긴 해. 혹시 뭐 댓글에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돼. 의견 있으면 바로바로 의견 있으면 바로바로 남겨주셔도 돼. 지금 이미 이제 우리 채팅 매니저는 지금 심심해서 도망갔거든. 지금 저 거실에 놀러 나가서, 거실에 애들 왔다가 지금 놀러 나갔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왜 이게 멋있을까? 소속감. 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소속감에 멋을 안 느낀 인간은 다 죽었다. 진화심리학이지. 진화심리학. 이거에 살짝 그러면 반론을 한번 끼얹어보자. 혼자 있는, 그러니까 약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걸 멋있다고 또 보는 경우도 있잖아. 있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막 소속감을 일부러 안 가지고 싶어하고 막 그러잖아. 약간 론울프 같은 그런. 그치. 그렇기도 하네. 그게 멋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얘기해보자. 지금 그치, DNA 레벨에 가기는 본능 같아. 어만원 약간 내적 친밀감 쌓인다. 어떻게 보면은 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무리를 지은 게 멋있냐 혼자 독보적인 어떤 독고다이인 게 멋있냐라고 하면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일단 무리를 지은 게 멋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업라이징 페스타라는 이제 페스티벌을 갔다 왔었는데 같이 부스를 만들고 같이 잠바를 입고 막 무언가를 으쌰으쌰 했단 말이지. 그때 좀 우리가 진짜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막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이 재미를 느낀 게 그건 이제 그동안 많이 느껴보던 거니까 재밌었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의 행동이었어. 어쨌든 이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이제 어반 서울 안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마주쳤단 말이지. 근데 그 마주침에 있어서 흔히 생각하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색함이나 벽, 알아감,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견제일 수도 있고 예의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로 같은 잠바를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던 거야. 아, 맞아. 이거 나도 너무 궁금해. 그게 우리가 되게 끝나고 나왔던 많은 후기였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댓글에 이제 많이들 이제 무리를 지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게 맞지. 인간은 무리를 지은 인간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렇다면 무리를 짓기 용이한 어떤 요소를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거든. 한국인인데 일평생 뭐 미국이나 어떤 서양권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생활하고 뭐 한국말도 몰라. 영어로만 대화하고 모든 영어 문화에 익숙하고 미국식 문화에 익숙하고 친구들도 다 미국인이고 이런 사람인데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너무나도 진짜 눈물 울컥할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한국인의 외모적 특성이 있잖아. 그치. 자기는 문화적으로 정말 미국인이고 이 뼛속까지 영혼까지 미국 사람이고 국적도 미국의 서비스를 받고 미국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넘어설 수 없는 게 어떤 동질감? 외모적 동질감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었나 봐. 그래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는 늘 내가 어떻게 보면 타인 같은 느낌을 안 가질 수는 없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 사이에서 같이 큰 강아지는 이제 고양이들이랑 사이좋게 논다곤 해도 왜 나만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데 그 강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들이 있는 무리에 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동질감 같은 것은 무엇일까? 물론 거기서도 적응은 어렵겠지. 뭐 말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어떤 그치. 심리적인 안정감이 외모가 같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정도에 느껴지는데 아니면은 좀 더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자 외모적 적어보자 동질감 한 단계를 더 나아가보자.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서 이제 외계 행성과 규모를 하는 진짜 그 외계적 과학기술이 발달한 인류가 된 거야. 외계인도 만나고 어떤 다른 외계의 행성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외계인을 만나는 그런 동족이 된다면 어떡하겠어. 만약에 이 사람은 뭐 외계인이라서 우리랑 외모가 완전 다를 거야. 이 사람을 뭔가 인간 대 인간 뭐 지성체니까 같은 지성체 대 지성체로서 존중하고 대한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인이라면 지구인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아, 맞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인간이란 것은 결국은 계속 동질적인 것을 묶어가는 어떤 그 본능적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옷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 말하자면은 한국 사회에 처음 간 한국계 미국인 안도감 같은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갔는데 어반잠바 입은 사람 만난 기분 같은 것이 굉장히 난 좋지 않을까, 좀 안도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치?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적 안도인 것 같아. 아까 우리가 말했었잖아. 몽골에서는 유목민들이 친구 아니면 적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이 내 친구인지 나의 적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치. 물론 지금 현대사회에서야 막 뭐 지하철 입구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그중에 나를 때릴 사람, 그중에 나를 죽일 사람은 없는 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 안에서 타인과 좀 더 나와 가까운 사람을 찾는, 좀 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 좀 더 나와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심리적 안심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디자인 너무 멋있음. 너무 멋있지. 그것도 우리의 되게 중요한 요소긴 했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같은 잠바를 입고 싶고 왜 같은 무리로 보이고 싶은 그곳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얻고 싶은가는 어느 정도 요 정도 얘기로 이제 해보고, 디자인이 왜 멋있어야 하지라는 얘기를, 멋있어야 하는 이유 같은 거를 아까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요것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재밌나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구랑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되게 그거 자주 물어보거든.
어떤? 나 말 진짜 많지 이러면서 나 혼자 말 계속 하는데 아, 괜찮냐?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다들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라디오 같아서 재밌다고 해. 말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공개방송을 한 거지 사실 말하자면. 아, 그치. 근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 혼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유토피아 아닙니까? 유토피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란 플랫폼이 개인 방송이란 플랫폼이 사실 인간 한 명이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큰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해. 사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니까 이런 게 가능해진 건데 우리가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어떠한 선사시대 아니면은 뭐 유사시대라고 하다고 하더라도 좀 재정일치 사회 같은 어떤 그 족장이 그 부족을 책임져야 되고 이 부족에게 통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 이 뭔가 하늘과 나만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번개가 치는 거는 내가 한 거다.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좀 뻥을 치고 그래야만 이 통솔이 됐던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 1인 스트리머였던 거야 사실. 그러니까 모든 부족을 통솔해서 그 사람에게서만 소식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던 때에 자기 한 명이 저선적으로 저도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해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제 들어줄 수 있겠어? 당연히 어떤 기회가 되면야 들어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거는 아주 극소수에게만 이제 주어진 권한이었단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 그 판타지 영화나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높은 성에 발코니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그 왕이나 이런 귀족 같은 사람이 문 쫙 열고 나가. 그러면 이 발코니 아래 사람들이 막 모였어. 모였어. 그러면은 손을 들다가 그치. 이렇게 샥 한 다음에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잖아. 그런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인간들 앞에서의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이었어. 근데 요즘은 아주 그 뭐 막장 방송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콘텐츠를 하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경제를 분석하든지 간에 내가 할 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앞에서 카메라를 놓고 구독자를 모을 수 있잖아. 그치. 인간이 성숙해진 정도에 비해서는 아직은 너무 큰 권한이다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해. 인간이 성숙해지는 것보다 기술이 발전이 너무 성숙해져서 인간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주기도 했어. 그것 때문에 많이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지만 또 그치. 그렇다고 해서 기술 발전을 안 할 수도 없고 재밌는 세상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나쁘다기 생각보다는 굉장히 재밌고 파괴적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이럴 때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는 게 그치. 이럴 때 써먹자.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다. 혼자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리고 우리 오늘 루 FD, 루인 FD가 아주 패널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감초 역할로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 PD 같은 경우는 모키 PD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절대 방송에 나가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고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제 출연하지 않게 해주기로 했어. 자, 그럼 멋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나? 멋이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이거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아껴놓은 소재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껴놓은 소재인데. 이거 막 3, 4회차까지 가는 그런 얘기인데. 그치. 이거 진짜 하루 연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일단은 약간 예고편을 이제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멋이란 무엇인가는 오늘은 정의하지 않을게. 이거 밤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멋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라고 하기 전에 가장 쉽게 국가 대 국가라고 해보자.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미국한테 침공을 당해가지고 탈탈 털렸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결국에 군사적 수단으로 침공해야 되는 것부터가 사실 외교적 실패다라는 얘기 평이 있어. 뭐 사람마다 평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인간관계 어떤 세력과 세력에 있어서도 물론 어떤 친밀도로만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야 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에 있어서의 어떤 의사소통 수단이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 간의 의사소통 외교적 수단일 거야. 흔하게는 뭐 이제 트럼프한테 우리가 그 황금관 준 것처럼 뭐 그런 것 어떤 외교적 그런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게 진짜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칠지도 같은 걸 옛날에 막 주기도 하고 진짜 옛날에도 그랬기도 했었잖아. 진짜 간단하게는 뭐 그냥 정상회담 같은 걸 통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관세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떤 경제적 제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국가 간의 세력을 조율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중에 외교적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군사력이다. 이제 전쟁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후의 외교적 수단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베네수엘라라는 다른 나라에 쏙 들어가서 대통령만 쏙 빼온 걸 보고 내가 싸우면 진짜 미국이 일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왜냐면 러시아도 처음에 우크라이나 가서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단 말이야.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 애들은. 그래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궁에 쏙 가서 그 젤린스키만 쏙 빼오고 싶었던 게 아마 러시아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 생각대로 잘 안 됐지. 세상 모든 일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지.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면은 군사력, 전쟁 수행 능력 같은 것이 가장 강력한 의지 투사의 수단인데 어떠한 대화라든지 어떠한 뭐 협상, 설득 등등은 내가 보기엔 외교적 수단이다. 멋, 매력, 카리스마란 내 생각에는 그건 일방적인 거야. 발산을 하는 순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발산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일방적 투사가 되는 이건 전투력이라고 생각해 나는. 말하자면은 전쟁만 갖고 외교를 할 수도 없어 사실. 내가 멋만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좀 멋이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러면은 그것이 좀 더 감화되기 쉬워지는 어떤 역할이 있겠지? 그치. 내가 얘를 이 나라를 탱크 끌고 와서 존나 때려 부신 다음에 그냥 와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외교가 아니잖아. 그치. 그냥 조져놓고 온 거야. 그냥 조진 거야. 그냥 때려버려. 그냥 때려 조진 것 뿐인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어. 부탁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건 외교적 수단이야. 뭐 이것 좀 뭐 갖다 주지 않을래? 뭐 이런.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납득할 수 없는 부탁을 해. 내가 너에게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야. 막 나가가지고 담배 사와라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이 납득이 되려면은 그 정도의 위계가 서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무리한 부탁을 하려면.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어떤 폭력일 수도 있지만 폭력은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세련된 폭력이 내 생각에 멋이다. 난 이걸 섹시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섹시함이다. 그치. 폭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현대 한국의 외교 맞아. 나 이거 되게 굉장히 동감하는 말인데 현대 한국의 외교 수단이 사실 멋이긴 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한국은 멋있어라는 것만으로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하는 부탁보다 한국이 하는 부탁은 꽤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이라면 좀 더 우리 쪽에 유리할 가능성이 많지. 이게 국가 이미지이기도 하고 국격이라고도 하는 그런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멋을 중요시해야 그 우리의 의지를 투사하는 수단이다. 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잠바를 입을 거면 꾸진 잠바 말고 멋진 잠바를 함께 입어라. 그치? 한번 보여줄까? 한번 보여줄까?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잠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우리 잠바고 가격도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서 어반 멤버들이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한 이제 앞에는 카라로 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우리 어반 스레커즈 로고가 달려 있어. 디자인적으로 멋있다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게 왜 멋있을까? 내가 늘 하는 그런 고민이긴 한데 나도 멋있는 거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멋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멋있는 건 왜 멋있지? 그리고 나도 내가 좀 어쨌든 나의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최대한 하지만 뭐 그래서 내 마음에 좀 들었어.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야 이거 존나 멋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디자인이자 성공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나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좀 별론데? 라고 하면은 좀 뭔가 잘못된 거잖아 사실. 그치. 그러니까 그분의 고민을 되게 많이 해. 좋예, 이쁘다, 출근할 때 종종 이거 많이 입어. 많이 입어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좀 이런 다른 디자인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서 똑같은 어떤 단체복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의 일련의 흐름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것이 나의 어떤 의지이자 계속 앞으로 해나갈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멋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내 생각엔. 있긴 있어. 시대를 변치 않는 타임리스한 멋의 기준은 있고 또 동시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만의 통용되는 기준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 다음에 멋있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 우리가 이 다음에 찾아내게 되는 멋이란 건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 시청자분들과 한번 의논을 해봐도 좋은 걸로. 그치. 클래식과 시대상 이것이 결합된 것이 나는. 그치. 자 그러면은 또 저는 얘기를 해볼게. 멋의 기준, 멋있음의 요소, 클래식, 타임리스, 그리고 시대상. 이건 뭐라고 했어야 되냐? 템포러리. 좀 그렇다. 영어 쓰지 말자. 한국어를 시대상 좋은 것 같아. 반영되는 것이 결합돼 있어야만 하는 게 있고 아무리 지금의 트렌드를 반영해도 어떤 절대적인 멋있음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클래식한 것도 시대상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 클래식 음악들이 지금도 가치를 갖고 있긴 하지. 하지만 올드하다는 평을 받게 되지. 그게 뭔가 소비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 된 거고 말하자면은 기틀이 된 거고 그 가치가 있을 뿐 그 기틀을 밟고 올라서 무언가를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기틀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내가 생각하던 좀 예술관도 좀 그런 게 좀 있고. 언피쉬에서 좋대.
나는 언피시한 거 매우 좋아하고, 왜냐면 우린 음지 방송이잖아. 그치. 알지? 우리 음지 방송이기 때문에. 양지의 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지이기 때문에 유쾌할 수 있고, 유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난 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공식적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 물론 나도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반의 예술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예술이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새로운 시도, 발견, 도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인류가 쌓아온 어떤 예술의 어떤 기틀이 있잖아. 회화는 정말 수많은 기법들이 막 있었고, 과거에 이런 작가가 있었고, 뭐 레브란트가 있었고, 뭐 피카소가 있었고, 뭐 반고흐가 있고, 그런 모든 거장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내가 그대로 뺏겨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는. 말하자면 그들은 그 엄청난 기틀을 닦아냈고, 그것에 더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시도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게 되네? 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라는 것을 좀 인스파이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난 예술이라고 좀 많이 느꼈었고, 그러지 않으면 답습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그 새로운 시도들이 뭐 좋은지, 개꾸진지, 못생겼는지, 이쁜지, 아름답던지, 너무 개징그럽던지가는 상관이 없고, 못 본 것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어반의 모험적 예술관이란 말이야. 모험적 예술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는 기존의 틀 무시할 수도 없음. 알아야 새로운 걸 하는 거야. 아, 맞아. 알아야 새로운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뜬구름을 잡고 싶어도 그 땅바닥 밟고 점프를 해야 뜬구름을 잡지, 그냥 허공에 뜬 상태로 점프를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많이 알고, 분명히 좋아하고, 분명히 아끼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이걸 딛고 점프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 너무 고리타분해. 옛날 거야. 난 필요 없어. 나 이거 무시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어. 기존의 것들은 다 오래되고 다 구태연한 거니까 다 틀렸어. 다 부셔. 없애라는 불태워버리고 막 이랬던 거. 사건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중국은 그 문화적인 역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무시해서도 안 돼.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틀에 머물러서도 안 돼. 잠깐만. 화면. 미안하다. 내가 화면 전화를 안 했네, 진짜. 이만큼 내가 지금 썼는데 내가 글씨를 이만큼 썼는데 아직 캠을 안 당겼는데, 이게 초보 방송인의 지금 그 실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피드백이 너무 소중하다. 이래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치. 자, 길고양이님. 따봉. 샤라우스. 샤라웃. 나이스. 네네. 열심히 썼지. 혼자서 지금 쓰고 있었네, 내가. 아하. 발전하는 방송, 어반스 레커즈 방송이 되기 위해 새로운 좀 계속 공부해가면서 하는 거야, 지금 방송에 대해서. 자,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술이란 건 새로운 시도, 발견, 도전이 예술관이지만 기존의 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아끼고 더 좋아해야 되고,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로 예를 들어도 어떤 좀 파격적인 영화를 만들어낸다거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전에 모든 영화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거야. 좋아하는 영화 분명히 있고, 좋아하는 감독이 분명히 있고, 소중한 영화들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화관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물러서 똑같은 답습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예술관인데, 나는 이것이 멋의 기준과도 딱 되게 딱 관통하는 부분이 있어. 맞아. 멋이란의 기준과 예술이란의 어떤 관통을 빡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결의, 같은 맥락의 그러한 의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드네. 우리가 멋에 대해서 엄청 많이 토론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이제 늘 많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많은 답변도 나왔었지만은 뾰족하게 뭐다는 잘 없었어, 사실. 왜냐면 너무 기준도 많고 너무 상대적인 게 많아. 얘한테 하면 멋있는데 얘한테 하면 꾸져. 얘한테 하면 꾸진데 얘한테 하면 멋있어.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많아. 굉장히. 그리고 멋있는 것과 멋없는 것의 그 차이가 진짜 완전 깻잎 한 장 차이만으로 나뉘기도 하는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나는 멋을 요리에도 많이 대입해서 설명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맛이라는 표현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요리에다가 설탕이나 뭐 소금을 쳐서 간을 적당히 맞추는 그 비율은 급격하게 굉장히 작은 영역 안에 있어. 조금만 덜 넣거나 조금만 더 넣으면 싱겁거나 짜거나 해지는 게 어떤 요리의 묘미이기도 하고, 정확한 이제 간을 맞추는 게. 그리고 향신료 같은 것도 이 요리에 이 향신료를 넣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풍미가 올라가서 완성도가 확 올라가기도 하지만, 진짜 아무리 좋은 향신료라고 해도 적재적소에 쓰지 않으면 괴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맞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또 재미고,
그래서 더 맛이든 멋이든 났을 때가 더 감동을 주는 것 같고 이래서 막 그런 것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완전 비싼 향신료 뭐 트러플 같은 걸 갖고 와서 된장찌개에 넣어서 트러플 된장찌개를 만든다고 그게 유효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된장찌개에는 청양고추를 팍팍 썰어 넣어야 그게 유효한 이제 향신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 이제 오늘 한 얘기가 멋의 요소와 예술의 요소가 어느 정도는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좀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기도 했었고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쉽게 또 정의를 못하잖아. 뭐가 예술인데 뭐가 예술적인데 라는 걸 쉽게 정의 못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멋도 정의가 좀 힘들지 않는가. 패션업계의 멋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왜냐면은 거기를 밥 먹고 사는 것이라 엄청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을까. 사실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저도 패션업계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썰을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풀어보자면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산업으로서의 패션과 어떤 작품으로서의 패션은 굉장히 많은 결이 다르다라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거 되게 또 그거 한번 설명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산업으로서의 패션, 산업과 예술로서의 패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말을 터보자면은 산업으로서의 패션에는 실용성이나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는 느낌이 있을래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지금도 옷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어반 옷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한때도 내가 브랜드를 런칭해서 옷으로 먹고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마티스티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지금도 있어 여기.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내 브랜드야. 많이 팔았어. 보이나요? 마티스티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많이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난 기존의 옷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기능들 보여줄게. 한번 썰을 이렇게 또 풀어내죠. 이게 이제 바람막이가 이렇게 있고 이 앞에 고리가 있어서 카라비너를 달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자체로 장식이 되기도 하고 이 옷은 굉장히 빠르게 대충 접어서 말아 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접히는 바람막이를 만들었고 요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가 카라비나를 이렇게 끼우면은 이제 요런데 막 오토바이 같은 데나 자전거에도 걸어놓을 수 있고 가방에도 걸어놓을 수 있고 또 되게 다른 어떤 바람막이랑 차별화되는 점은 뭐냐면은 파우치 같은 게 따로 있다거나 파우치 막 넣고 지퍼 잠궈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요 자체가 카라비너 자체가 그냥 디자인이 되어서 이렇게 펴면 아무것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기능 자체가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을 추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펀샵이나 29cm 무신사에서도 좀 많이 팔았었고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꿈을 꿔봤지. 야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뭐 입에 풀칠을 할까. 한 달에 뭐 200만 원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옷을 만들고 나서 총 다 따져보니까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덜 들어가고 하니까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돈은 한 20%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팔아야 돼.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번 달엔 팔 수 있어. 다음 달에는 또 1,000만 원 또 팔아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막막한 거야.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작은 건 아니고 뭐 해외 진출도 노리고 하는 이유가 시장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팔아제끼기 위해서 이제 시장 개척을 하는 거잖아. 단가가 싸지 않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되게 막막해지는 거. 그러면은 아니 옷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산업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공장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큰 시장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유니클로처럼 아주 단순하고 많이 만들 수 있는 옷을 다수에게 파는 것이 옷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했던 무엇이 기능이고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멋이고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산업으로 연결되지가 않아.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네. 다른 문제야. 고려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거네. 맞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뭐 유통망도 있고 생산 기반도 있어. 유니클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막 티셔츠만 만들어가지고 티셔츠만 막 찍어내서 사람들은 티셔츠는 많이 필요하니까 무지티를 막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막 굴려. 그 와중에 나오는 어떤 잉여 자산 으로 연구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지금 바람막이 같은 새로운 옷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것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품으로서 예술로서의 패션은 그렇게 좀 산업적이지 않아 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어떤 결인지 알겠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산업을 또 결정하기도 하는데 내가 되게 자주 하는 표현이기도 해. 혹시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 이거는 실화 기반입니다. 실화 기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진짜 실화인데 페라리가 실제로 망할 뻔했어. 망할 뻔해서 포드가 페라리를 이제 인수하러 갔단 말이지.
이거 이 영화 되게 재밌거든? 실제로 페라리가 망할 뻔했어. 망할 뻔해서 포드가 생각을 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용되는 어떤 저렴한 국민차만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필요하다. 어떤 레이싱에 나가서 우승한다거나 이러한 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페라리를 인수하러 가. 네, 그때 페라리 대표, 페라리를 만든 사람이 엔초 페라리. 사람 이름이야, 페라리가. 엔초 페라리가 포드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모욕을 줘. 우리 차는 예술품인데 너네 차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모욕을 줘서 그 포드 쪽에서 엄청 열이 받아요. 자세한 건 영화를 봐봐. 영화에 잘 나와 있거든. 그 엄청 열이 받아가지고 야 우리 다음에 오는 무슨 레이스에서 페라리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헨리 포드 2세가 빡쳐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페라리 이겨라. 할 수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 시작됩니다. 그치? 그 당시에서는 페라리가 레이서에서는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페라리를 이긴다는 건 그때 당시에서는 진짜 엄청 막 불가능한 일, 진짜 업계 최강 페라리 머신들을 이제 이기라고 한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가 이 영화의 스토리고 그래서 막 머신을 만들고 막 개발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실험하고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어. 그 GT40이라는 전설적인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포드가 그걸로 페라리를 이겨. 그래서 그 가슴 뜨거운 스토리. 보고 나면은 막 가슴이 뛰고 막 당장 운전면허 드라이브 바로 가야 돼. 바로 면허증 챙기고 싶고 개 좋아.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이걸 얘기를 많이 왜 했냐면은 페라리는 왜 망했을까? 그 누가 봐도 멋있는 차, 좋은 차, 비싼 차 알아. 페라리. 그 고급차 회사가 왜 망했지? 사람들은 페라리를 타고 출근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라리가 필요한 차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망할 수 있고 내가 언젠가 갖고 싶은 차는 될 수 있는데 이걸 타고 출근할 수는 없어. 방지턱도 못 넘는데. 그지? 그리고 내가 직장인인데 페라리를 진짜 카푸어가 돼서 페라리를 샀다고 치자. 그러면 문짝 하나 긁으면 연봉 하나 끝이야. 아무튼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라리에 대한 꿈을 꾸더라도 당장은 포드를 사는 거야. 내일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페라리가 아무리 좋은 차란 걸 알고 있어도 내일은 나는 아반떼 타고 출근해야 돼.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구매와 시장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고 패션쇼에 올라오는 옷들 있잖아. 막 우리가 파리 패션위크, 뭐 뉴욕 패션위크에 올라오는 엄청 유명한 작가들의 오뚜꾸띠루 같은 게 막 걸어나오면 그 연예인들이 막 몇 천만 원 주고 사서 입는단 말이야. 입는 것도 일상생활에 입는 게 아니지. 어떤 쇼 같은 거나 뮤비 같은 거 찍을 때나 카메라 한번 비춰 입거든. 그러면은 그런 의상을 만드는 오뚜꾸띠를 만드는 작가들이 과연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은 전 세계에 흰 티셔츠를 파는 유니클로가 많이 벌까? 라고 생각하면 산업으로서의 패션과 예술로 패션의 결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패션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예술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싶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생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들이 돈을 어디 쓰느냐를 생각해봐라 하거든. 맞네. 이게 지금 패션을 비유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패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될 만한 문제들이네. 맞아.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잖아. 현대차도 레이스 나가고 그런 걸 하긴 하지만은 고급차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한단 말이지. 왜냐면은 그나마 이제 컨셉카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어떤 스포츠카 컨셉 같은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나마 되게 제네시스라는 고급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레이스에도 나가고 그런 시도들을 이제 와서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어떤 하나의 산업에 있어서 시장성을 뛰어넘는 예술성을 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야. 이것이 산업사회 패션과 예술로서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은 이거는 유니클로 대 뭐라고 하면 되냐? 앙드레 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산업의 규모가 다르다. 앙드레 김도 너무 잘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우실 때가 있었겠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산업으로서의 패션과 예술의 패션은 좀 다르다. 그게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 생각도 많이 해. 산업으로서의 예술과 작품으로서의 예술. 이것도 많이 다른 얘기다.